현 시점에서 휴대폰을 교체해야 되는 주기가 도래하신 분들은 폴드나 플립 모델을 한번 써봐야 하나 라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기도 해요. 이번에 갤럭시 Z 4세대는 아주 눈에 띄는 변화는 아니지만 접는 폼팩터의 완성형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생각됩니다. 신제품은 매년 출시되는데 매년 변화가 너무 뚜렷하면 변화에만 집중한 나머지 완성도와 품질이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전작의 폼팩터를 유지한 채 피드백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음 달에 공개되는 아이폰 14 시리즈를 기다리시는 분들 또한 많겠죠. 그래서 오늘은 아이폰 14 관련 최신 유출 정보들을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아이폰 14 시리즈는 정말 역대급 나누기가 예상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폰 14 최신 유출 정보 9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도대체 왜 역대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같이 보시죠. Always On 디스플레이입니다. 휴대폰이 잠자기에 들어간 상태에서도 시계나 알람 등의 정보를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2022년인 지금 갤럭시 유저가 보면 우스운 이야기겠지만 아이폰 유저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 기능은 아이폰 14 프로 모델에만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굳이 휴대폰을 깨울 필요 없이 날짜, 시간, 알람 등 여러 정보를 바로 볼 수 있는 AOD는 정말 유용한 기능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14 일반 모델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아쉽네요. 이럴 거면 차라리 다 넣지를 말아야지. 또 애플워치처럼 나이트 스탠드 모드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맥세이프 충전기에 올려두면 충전 상태, 날짜, 시간 등 기본 정보를 화면에 띄워주죠. 얼마나 유용할지는 모르겠지만 활용도에 따라 사용자가 선택하면 되는 문제니까 기능을 더 넣어주는 건 언제나 두 팔 벌려 환영입니다. 그리고 칩셋입니다. 유출된 소식들을 보면 일반 모델은 A15 칩셋을 탑재하고 프로 모델에만 A16 칩셋이 탑재된다고 하죠. 그동안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의 칩셋으로 장난을 친 적은 없었는데 아이폰 14에서는 칩셋 때문에 프로 모델을 가는 분이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다행인 점은 아이폰 13 시리즈에 탑재된 칩셋이 아닌 조금 개선된 칩셋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A15Z 정도로 출시될지도 모르겠네요. 베이퍼 챔버입니다. 컴퓨터에서 발열을 제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애플도 이를 잘 알고 있죠. 베이퍼 챔버는 열과 관련한 내부 설계를 다시 한다는 건데 이를 통해서 프로세서가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하게 할 수 있죠. 휴대폰은 이제 더 이상 물리적으로 커지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크기는 똑같은데 더 강력하고 더 많은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공간을 잘 활용을 해야 하죠. 애플은 아마도 이번 베이퍼 챔버를 통해서 새로운 열 관리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 나갈 것 같네요. 색깔입니다. 아이폰 일반 모델은 기존과 같이 블랙, 화이트, 블루, 레드 라인업은 유지한 상태로 핑크 모델 대신 퍼플 색상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이폰 11에 적용되었던 퍼플이 출시되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프로는 13 시리즈의 시그니처 컬러였던 시에라 블루 대신 퍼플 계열의 색상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아이폰 프로의 라인업은 화이트, 골드, 그라파이트, 퍼플 정도가 되겠네요. 그린 색상이 14 시리즈에서도 출시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았을 때 이번에는 출시하지 않을 확률도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티타늄 마감입니다. 애플워치에는 이미 적용되어 있는 티타늄 마감이 아이폰 프로 라인업에 적용된다는 루머가 많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품질이나 마감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원자재 값 상승도 이유로 들 수 있겠네요. 하지만 티타늄이 적용되게 되면 기존보다 훨씬 더 무게를 감량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 등이 잘 안 묻게 되어서 디자인적 완성도가 훨씬 더 높아지죠. 내구성도 더 좋아집니다. 언젠가 꼭 채택해야 할 기술이겠지만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네요. 아쉽게도 역무선 충전은 이번 시리즈에서도 탑재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현 상태에서도 가능한 것 같은데 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 고속 충전, 현재 20W 충전에서 30W 충전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20W를 사용해도 30분에 50%를 충전할 수 있어서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지만 30W 충전을 지원한다면 배터리 스트레스에서 훨씬 더 벗어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아쉽게도 30W 충전기를 준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마지막은 가격입니다. 일반 모델은 가격이 동결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금나누기를 이렇게까지 했는데 가격까지 올리면 정말 큰일 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프로 모델은 약 $100 정도 인상이 불가피해 보이네요. 그렇게 되면 아이폰 14 프로 128GB 모델은 약 148만원 정도로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아니 프로 모델의 엔트리 가격이 150만원에 육박한다니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이
가격이긴 하네요. 물론 가격이 전 세대에서 항상 동결되면 좋겠지만 세대를 거듭함에 따라 언젠가는 가격이 올라갈 테니 마냥 행복 회로를 돌릴 수만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네요. 내가 살 때 가격이 올라가냐 이 말이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아이폰 14에서 기대하고 있는 점은 어떤 것인가요?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9월 이벤트에서 애플이 어떤 제품으로 우리를 가슴 뛰게 할지 기대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